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먼저 어제장부터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양지수가 어제 모처럼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었죠. 코스피는 227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도 780포인트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IT 대형주가,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엔터주 또 제약 바이오 섹터가 강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오늘장 흐름 어떨지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 공개해드리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2부 시간은 종목에 집중해서 사볼 만한 종목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2부의 첫 순서부터 시작을 해볼 거고요. 시초가 공략주 듣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영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시초가에 사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CSA 코스믹이라는 종목입니다. CSA는 영어로 CSA고요. 이 종목이 이제 올 초 굉장한 랠리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중소형주 화장품 주들 중에서 독보적인 그런 랠리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크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폭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그 고점 대비해서 42%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지만 출발선상이 3,000원대였기 때문에 아직도 굉장히 시작점에 비해서는 많이 높은 그런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그렇게 랠리가 나타났던 가장 큰 이유, 당연히 이제 실적 기대감이겠고요. 그러면서 기관들이 굉장히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났던 종목입니다. 2분기 실적 역시 기대치를 충족하는 실적이 나왔고요. 더 중요한 점은 바로 이제 3분기, 4분기로 넘어갈수록 올해 이제 화장품 주식들을 이제 바라보실 때 CSA 코스믹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시는 포인트는 바로 광군제인데요. 이 광군제가 이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이보다 훨씬 커진 그런 지금 가장 1년에 하루에 나올 수 있는 매출액으로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광군제가 벌써 블랙 프라이데이 넘어선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요. 올해에는 그 광군제의 목표 매출액이 굉장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작년까지 대응을 크게 하지 못했던 국내 화장품 업체들이 올해는 그 광군제에서 매출을 내기 위한 그런 굉장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종목 역시 그런 광군제를 타겟으로 한 그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있어서 지금 광군제가 11월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서서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동종목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종목의 주가 흐름은 좋지 않았는데요. 지금 이제 200일선까지 조정을 받은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하락폭을 좀 하락을 이제 마무리하고 좀 이제 이평선이 좀 모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요. 어제 이제 보시면 코스맥스나 이런 선두권 ODM 업체 그리고 화장품 업체들의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오히려 이제 동종목 같은 경우 좀 상승폭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판단을 합니다. 시초가에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5,000원. 바로 이제 올해 6월 1일 고점 15,200원이기 때문에 일단 그 고점까지를 목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8,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장 4%대 강세가 있었는데요. 오늘 화장품 섹터 중에서 CSA 코스믹 시초가 공략주로 주셨습니다. 정고점인 15,000원까지 1차 목표가 설정을 하신 거고요. DB금융투자의 김영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미래산업의 주도군을 섭렵한 투자 분석의 고수 김홍식. 실적이 튼튼한 회사는 결국 상승한다. 원종윤.
예, 오늘 2부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신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김홍식 팀장 오셨고요. 골든트리 투자자문의 원종윤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은 전문가와 함께 탑픽 종목을 선정해서 수익률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전체 전문가 순위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제 옆에 계시는 김홍식 팀장의 최근 추천주 현황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주신 8종목에 대해서 수익률 현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8월 9일에 매수가 됐던 아진 엑스텍은 포트폴리오에 그대로 있기는 한데 매수가 대비해서 조금 부진한데요. 그래도 앞으로도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지난주 이 시간이었나요? 주셨던 세 종목이 모두 플러스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J콘텐트리가 매수가 대비해서 1.112% 상승 중이고요. 저희 원칙상 전일 종가 기준 손절가 터치한 종목은 포트에서 제외를 하고 있는데 테스와 인크로스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셨던 분들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원종현 팀장의 최근 추천주 현황 함께 살펴보시죠. 예, 8종목에 대한 수익률 현황인데 역시 손절가 터치된 종목이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포트에서 제외가 됐고요. 그 밖에 8월 9일에 매수됐던 SKC가 4.75% 플러스 수익을 기록 중이고 8월 6일에 샀던 S51이 7% 이상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 먼저 김홍식 팀장의 수익률 탑5 종목 살펴볼게요. 김홍식 팀장 하면 전체 전문가 수익률 2위를 기록 중에 계신 대아TI가 생각이 나는데 지금 26.66%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이어서 쌍용양회, SFA가 각각 17%, 10% 두 자릿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원종현 팀장의 수익률 탑5 종목도 함께 보시죠. 1위 종목은 LG유플러스입니다. 7월 26일에 매수가 됐었고 지금 10%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S51이 7%, 이어서 다산네트워크스가 4.98%, SKC 녹십사 순으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하시는 전체 전문가 수익률도 함께 보시죠. 먼저 4위부터 8위에 이름을 올린 전문가와 종목 보겠습니다. 송동현 팀장의 현대로템이 4위고요. 신섭소장의 엠코르셋이 17.96%의 수익으로 5위. 반종민 팀장 역시 현대로템 들고 계시죠? 6위. 여기 계시는 김홍식 팀장의 쌍용양해가 7위고요. 손효리 팀장의 문배철강이 8위에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하시는 전문가 1위부터 3위 종목 살펴보시죠. 손여루 팀장의 에코마이스터가 여전히 1위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는데 어제장만 11% 급등이 있었습니다. 65.45% 수익이고요. 목표 주가 2차로 15,000원 설정하셨는데 그대로 홀딩해 보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김홍식 팀장의 대아TI가 2위인데요. 26.66%의 수익을 기록 중이고 이용우 전문가의 코나아이가 3위로 올라왔습니다. 어제장 6% 급등이 있었고요. 지금 수익은 20.08%로 잡히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 달성한 종목도 다시 한번 살펴보죠. 반종민 팀장의 한솔재지가 15.86% 수익을 내면서 목표 주가 달성이 됐습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추천주와 함께 수익률 현황 먼저 봐드렸습니다. 김홍식 팀장 하면 대아TI가 눈에 띄는데요. 역시 2위 자리를 굳건히 하고 계시고요. 리뷰 한 말씀 들어볼게요. 일단 대아TI 같은 경우에는 그 종목을 먼저 보기보단 그 해당 섹터를 먼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라던가 북미 2차 정상회담의 가능성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을 열어두면서 아직도 기대감을 좀 조성을 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뭐 남북 경협주가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뭐 대아TI 같은 경우에는 철도 관련주로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의 가치보다는 지금 현재의 흐름에 대해서 좀 같이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변동폭이 크게 발동할 수도 있다 보니까 뭐 욕심을 가지시기보다는 적절한 지지선을 맞춰주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목표가와 손절가를 동일하게 진행을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가 12,000원이었어요? 네, 근데 사실 좀 높게 잡기는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오랜 기간을 본다라고 하면 경협주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봐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예, 저희 원종현 팀장의 LG유플러스는 좀 간략하게 듣겠습니다. 네, LG유플러스의 경우에는 마찬가지 이제 말씀드려 주신 것처럼 섹터 위주로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뭐 SK텔레콤이라던가 KT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세 종목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상반기까지는 밸류에이션이 지속적으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지켜보시면서 진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8월 22일 수요일 국내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이 됐을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부터 함께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코스피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봅니다. 예, 오늘 1위부터 5위권 내 종목이 일제히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도 나란히 강세가 나타났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오름세를 보입니다. 지난 9일에 외국계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가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투자 전망을 하향 조정한 이후로 주가가 조정폭을 깊게 받아왔었는데요. 어제 오늘 반등세가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제약 바이오주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 전해드리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 더 살펴볼게요. 예, 역시 상승세가 우세한데 포스코와 현대차는 어제장 종가 기준에서 시작이 됐고요. LG화학이 0.4% 오름세로 네이버도 0.13% 강보합 출발, 여기에 삼성물산까지 0.4%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오늘 지수 움직임 좀 살펴볼까요? 시가총액 상위주가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이 됐는데 코스피는 어제 종가 기준 0.05% 강보합 출발입니다. 2270선은 오늘도 유지가 되고요. 코스닥 쪽도 0.44% 상승으로 출발이 됐는데 오늘 790선 회복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바이오주와 엔터주가 어제 강세였죠. 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자사나 처리 기준이 완화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강세 요인이었습니다. 지금 코스닥 쪽도 이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권 내 종목이 일제히 오름세로 출발이 됐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2%, CJ E&M이 0.3% 상승으로 여기에 신라젠과 나노스, HLB까지 모두 급등입니다. 나노스의 주가가 14% 급등으로 출발이 됐는데 어제장은 1%대 상승이었거든요. 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 중에서는 포스코 캠틱만 0.2% 조정을 보일 뿐 나머지 종목들 일제히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메디톡스 1%대 어제 강세 출발이었는데 오늘도 소폭 오름세고요. 그 밖에 바이로메드, 또 스튜디오 드래고, 펄어비스까지 강세입니다. 예, 시총 상위 종목의 출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지수는 강보합권 정도에서 출발이 됐고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 위주로 선별을 해 오셨을지 오늘도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김홍식 팀장의 종목부터 공개해 볼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해온 종목은 JW 신약입니다. JW 신약 같은 경우는 JW 그룹사에서 이제 전문 의약품 제조, 그다음에 판매 업체이고요. 세포 치료제 분야에서 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기업입니다. 내과 품목 중심으로 이제 영업 기반을 좀 다지고 있고, 항진균제라든가 피부 질환 치료제, 내과용제 등이 있고요. 주요 제품으로는 모나드정, 스테로이드제인 이제 PD정, 그다음에 외피 용약인 S로만 연고 등이 있고요. 그리고 의약 분업을 계기로 해서 클리닉 시장을 좀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전문 의약품, 전문 클리닉 메이커로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고요. 금일 추천의 이제 주된 사유로는 자회사인 JW 크레아젠이 주된 사유인데요. 세포 치료제 기술력을 좀 보유를 하고 있고, 수지상세포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신개념 면역세포 치료제를 개발을 통해서 난치성 질환의 신약 개발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현재 크레아박스 BC 같은 경우에는 임상 1- 이상 시험은 이제 지난 8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첨단 의료 기술 개발 사업인 신약 개발 임상실험 지원 과제에 선정이 되면서 정부로부터 3년간 총 30억 원의 연구비를 좀 지원을 받고 있고요. 작년 12월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 차병원이라던가 신촌 세브란스병원, 강남 세브란스병원, 화순 전남대병원은 서울 아산병원, 고대 안암병원 등에서 총 6개 기관에서 좀 진행을 중이고요. 크레아박스 RCC 신장암 치료제 관련해서는 이미 이상을 마쳤다고 알려져 있고 3상을 조건으로 이제 들어가는 시판허가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크레아박스 HCC 간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3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면역세포 관련 종목으로서도 최근 녹십자셀의 영향을 받아서 주가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좀 반영이 되었었고, 그로 인해서 개별적인 연구 개발에 대한 흐름까지 받쳐준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만들어줄 수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했고요. 네. 예, 목표가는 13,000원 이상, 손절가는 7,000원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TV인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SNS 플랫폼이 아프리카 TV를 중심으로 해서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이 나왔었던 주된 이유는 뭐 글로벌 스트리밍 기업에 대한 주가 하락이라던가 뭐 투자 심리의 약세, 그리고 정부에서 뭐 먹방 규제라 해서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라왔었던 것처럼 네. 여러 가지 규제들이 좀 주된 원인이었다라고 보고 있지만, 하지만 우려를 해소하고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지표들이 여러 가지 보여집니다. 그 이유로는 월드컵 시즌에는 동시 접속자가 90만 명에 육박을 했었었고, 그로 인해서 760만의 중계 효과를 봤다라고 얘기를 나오고 있거든요. 그 말의 득은 월드컵 시즌으로 인한 신규 확충된 고객들을 얼마큼 확보를 하느냐가 주된 포인트라고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영향력을 강화시켜줄 수 있을 만한 능력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시안 게임의 e스포츠가 새로 채택이 되면서 추가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매출 성장 동력 다각화로 인해서 뭐 아이템 대부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별풍선이라던가 그런 이제 아이템에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광고 매출에서도 동반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 커머스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들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가치가 아직도 성장하고 있다는 점과 콘텐츠에 이제 뭐 각종 인터넷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 BJ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아프리카 TV에서도 질적이라던가 양적인 성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로 인한 성장성은 제가 봤을 때는 무궁무진하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사업 주도 면에서는 큰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뭐 낮아졌었던 밸류에이션은 그만큼 좀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장적 플랫폼 구축 효과가 좀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2018년도 연결 실적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두 번째 탑픽 종목으로 좀 선정을 했고요. 목표가는 55,0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35,000원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TV는 오늘장 2.5% 강세를 보이는데 지금 가격대 매수도 괜찮은가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낮아져 있는 밸류에이션이 최근에야 다시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상승 탄력을 받아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예, 성장성을 봤을 때 최근의 하락이 너무나 과도했다라고 평가를 하신 거고요. 네. 저희 세 번째 종목도 볼게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입니다. 뭐 재생 바이오 전문 업체이고요. 이탈리아 마스텔리사와 이제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조직 재생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인 PDRN이라든가 PN 제조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고, 해당 소재로 한 기반을 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기타 헬스케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예요. 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필러나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인공적인 시술이라고 보시면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의 경우에는 재생 및 아니면 치료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일 같은 경우에는 제2 공장이 이제 증설이 작년 7월에 이제 예정이 되어서 300억 정도의 시설 투자가 결정이 되었고요. 올해 가을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큰 규모의 투자가 진행된 주된 이유는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웨덴 펩타이드 연구 전문 기업인 프로모사와 이제 공동 연구한 난치성 상처 치료제 이제 LL-37의 경우에는 이상 후기 시험 계획을 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LL-37이란 이제 LL-37이라는 경우에는 뭐 정맥성 하지개양 등 피가 통하지 않아서 괴사하는 피부에 대해서 재생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기대가 되는 물질이고요. 전 임상 단계로부터 공동 연구한 의학 물질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맥성 하지개양에 대한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명 정도 내외의 환자가 분포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제약업계에서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치료 비용만 매년 14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조 원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또한 개방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시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따른 기업의 가치는 상당히 큰 폭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56억 원 규모의 이제 프로모 지분을 취득을 하면서 현재 20%에 해당하는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모사에서는 PXL-01이라는 공동 개발을 위한 지분 투자 방식으로 경영을 좀 추가를 했고요. 뭐 여기서 PXL-01은 유착 방지제이며 이미 임상 3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뭐 상한전환 우선주 240억을 발행을 하면서 보톡스 전문기업인 바이오 C&D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를 함으로써 지분의 50.19%를 확보를 해서 자회사로 흡수를 했고요. 뭐 아모레 퍼시픽 산하의 에스트로라부터 뭐 필러 브랜드,
클레비의 이제 필러 사업 부분의 영업 관련, 그 다음에 자산, 그리고 계약, 근로자에 대한 55억의 양수 계약을 좀 체결을 하면서 힐러, 그 다음에 필러, 보톡스, 두루 아우르는 종합 안티에이징 업체로 좀 발돋움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추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1년에서 2년이라고 하면은 가시적인 성과가 좀 보여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주력 제품인 리주나 힐러 턴오버 앰플 같은 경우에는 국내 홈쇼핑에서 매진을 기록을 했고,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에 론칭을 하면서 중국 시장에 진출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TBMS와 리주난이라던가 이제 클레비엔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추가적인 시장의 개방을 힘을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작년 상반기 대비 매출액이 올해 상반기에 25% 성장을 보여주었고, 지속적으로 성장과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탑픽주로 제가 선정을 하였고요. 목표 주가는 63,000원, 손절가는 36,000원으로 잡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김홍식 팀장께서는 제약 바이오 쪽에서 두 종목을, 여기 아프리카 TV까지 탑픽 종목 선정을 하셨습니다. 저희 목표 주가, 손절가 잠시 뒤에 또 한 번 정리해드리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이번에 원종현 팀장의 탑픽 종목을 볼 텐데, 원종현 팀장께서는 좋아하는 섹터가 좀 있으시죠? 통신주라든지 그간 LG그룹주 추천도 많이 하셨었는데, 오늘은 어떤 관점으로 어떤 종목들 선정하셨는지 들어볼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드릴 종목은 일동제약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가장 관심 있었던 종목이 통신주라던가 아니면 이제 LG그룹주, 이런 지주사 위주로 이제 추천을 많이 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좀 지주사들이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LG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간 주가가 조정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 속에서 굳이 내가 이 LG가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지지 구간을 탄탄하게 만들고 있는, 그리고 저항 구간을 최근에 깨고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준비를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동제약의 경우에는 이제 가장 유명한 상품으로는 이제 아로나민이라는 상품이 있죠. 아로나민 골드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 아로나민 골드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첫 번째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동제약의 아로나민 골드의 경우에는 이제 상품의 그 판매량으로 봤을 때 지금 진단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상품군 중에서 1위를 지금 기록 중에 있습니다. 활성 비타민제로서 이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아로나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이제 344억 원 정도 규모의 이제 큰 규모의 이제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매출액을 통해서 지금 뭐 일동제약에서 준비하고 있는 뭐 불면증 치료제라던가 파킨슨 치료제 같은 이런 신약 개발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일동제약을 추천드리는 두 번째 이유로는 단단한 지진 구간과 최근에 이제 저항 구간을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일동제약은 23,300원 수준의 이제 강한 저항 구간이 있었으나 큰 무리 없이 돌파한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었고요. 전일에는 이미 전 고점이 24,150원을 깨고 24,200원이죠. 24,200원을 보여주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것이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 빠져도 이제 밑에서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21,200원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22,000원에서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면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많이 빠져도 22,200원까지는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지 구간에 들어왔을 때 외인들의 수급량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기관과 외인이 꾸준하게 수급을 하면서 지지 구간을 이탈하지 않도록 조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지 구간까지 매수하시면서 큰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23,300원까지 분할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네. 목표가는 26,000원, 손절가는 21,200원입니다. 네, 오늘 드릴 두 번째 종목은 한섬입니다. 한섬은 제가 저번 시즌에도 한번 추천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로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섬의 경우에는 뭐 지난 시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타임이라던가 SJ, 뭐 시스템과 같은 유명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대형 기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섬을 추천드리는 첫 번째 이유로는 하반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입니다.
보통 한섬 같은 여성 브랜드의 경우에는 SS 시즌보다는 FW 시즌에 고가의 상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면서 높은 매출액을 보여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번 연도에도 작년과 비슷하게 FW 시즌에서 높은 실적을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SS 시즌의 실적이 다소 좋지 않은 모습 때문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큰 조정과 함께 다시 지지 구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서 하반기 실적을 보시면서 다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섬을 추천드리는 두 번째 이유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지지 구간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7월 동안 강한 하락세를 보여주었으나 7월 20일부터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하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6,000원 선에 도달을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면서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강한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만큼 35,000원 선에서 지지를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39,000원에서 다소 강한 저항 구간이 있습니다. 이 39,000원만 깬다고 한다면 충분히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섬을 추천드리는 세 번째 이유로는 앞서 말씀드린 외국인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꾸준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지지 구간에서 계속 매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한 회차로 매집을 하는 게 아니라 지지 구간부터 2, 3회차로 나눠서 매집을 하고 개인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살짝 빠졌다가 또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다시 매집을 하면서 끌어올리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만큼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바로 진입을 하시기보다는 살짝 빠졌을 때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같이 매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36,000원 선까지 분할해서 외국인들이 진입하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진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44,000원, 손절가는 35,000원입니다. 네, 세 번째로 드릴 종목은 신풍제약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좀 바이오주 위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신풍제약의 경우에는 원료 자체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관절 기능제라던가 소염 진통제 같은 상품들을 만들고 있고요. 이번에 신풍제약을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 뇌졸중 치료제 신약물질 임상이 EA 단계를 넘어서 이제 EB 단계를 시작을 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개발이 성공하게 될 경우에는 세계 유일 뇌졸중 치료제인 앵리라제가 솔직히 부작용도 많고 위험이 많다라는 말을 많이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뇌졸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신약이 만약에 개발에 성공한다면 이 앵리라제를 대체하는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바이오주, 제약주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접근으로서 진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강한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풍제약의 경우에는 6,600원의 강한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6,600원 구간은 8월 16일부터 강한 거래량과 함께 6,600원 선부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이오주가 빠질 때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으나 현재는 저점 구간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강한 지지 구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세 번째 이유로는 지속적인 외국인 수급입니다. 신풍제약의 경우에는 6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들도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소량으로 지속적으로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꾸준한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은 주가 상승에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장기적으로 외인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들어오느냐를 보시면서 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6,600원까지 분할 매수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앞에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외국인들, 기관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시면서 진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9,000원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6,190원입니다. 신풍제약의 경우에는 7,800원대의 강한 저항 구간이 있습니다. 예. 이 저항 구간에서 분할 청산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예.
원종인 팀장이 오늘 가져오신 세 종목의 공통점이 주가가 강한 지지 구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더불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일동제약, 신풍제약 역시 두 분 모두 제약 바이오 쪽에서 두 종목씩을 들고 오셨고요. 한섬까지 투자 의견 들어봤는데요. 탑픽 종목에 대한 목표 주가, 손절가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전문가의 투자 의견을 들려드리는 시간이고요. 오늘 먼저 STX의 주가 흐름부터 좀 살펴볼게요. 주가가 계속 올라와서 지금 상한가에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오늘 STX 그룹 계열사 주가가 일제히 급등세를 나타내는데 경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라는 분석이고요. 리스크가 항상 따라다니는 STX 그룹주에 대한 투자 의견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 STX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사업이라던가 원자재 사업, 그다음에 기계 엔진 사업, 해운, 물류 이런 사업에 대한 4대 사업을 중심으로 한 전문 상사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채권 금융기관 공동 관리 절차 종결에 지금 거의 상한가까지 도달을 해 있는 시점인데요. 그동안 기업의 불분명한 미래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조금 되면서 이 기업 또한 다시 성장할 수 있겠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오늘 상한가까지 도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부터가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해당 종목에 대한 신뢰도는 하락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꾸준한 펀더멘탈을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은 다시 과거처럼 큰 폭의 성장세를 보여주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반대로 꾸준한 성장과 그다음에 펀더멘탈을 유지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추후에 진입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투자 매매 스타일상 좀 신뢰도가 하락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편입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관망하는 모습으로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예, STX 그룹주가 오늘 급등하고 있어서 또 따라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회복되는 게 먼저다라는 말씀이셨으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바로 이어서 이번에 삼성전기 움직임을 볼 텐데요. 삼성전기의 주가가 다시 시동을 걸고 있는 걸까요? 어제장 7% 급등이고 오늘장에서도 2.5% 가까이 오릅니다. MLCC 가격을 평균 한 30% 정도 인상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게 주가 기업 이제 실적에도 반영이 되겠죠. 앞으로의 흐름 여쭤볼게요. 원종인 팀장님. 네, 삼성전기는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삼성전기는 단기적인 지금 상승세라기보다는 장기적인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큰 조정을 받아서 주가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전히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하면서 지지 구간대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조금 상승하는 너무 높은 가격대로 형성을 하면서 좀 어제장에 이제 큰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 큰 급등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다시 전 가격대까지 돌아가고 그리고 그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지금 당장 진입을 하시는 것도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당장 진입을 하실 때 100% 모든 금액을 다 투자하시기보다는 분할하셔가지고 다시 지지 구간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분할해서 매집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원종인 팀장님 포트폴리오에 삼성전기 담겨 있는데 그때 주셨던 목표 주가가 16만 원을 넘었거든요. 지금 사서 그때까지 지속홀딩 괜찮겠죠?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기 최근 이틀 동안 급등세가 나타나서 저희 풀어드렸고요. 이번에 넥스트아이의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넥스트아이 장중에는 18% 이상 급등했다가 지금 한
2% 정도로 상승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화장품에 더해서 2차 전지까지 사업 호조 예상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이번에는 좀 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김홍식 팀장님. 일단 넥스타이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이라던가 2차 전지 쪽에 이제 사업의 호조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급증을 했고요. 예. 뭐 자회사인 이노메리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BDY사의 이제 2차 전지 검사 장비를 좀 공급을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뭐 중국 수주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2차 전지에 관련된 부분들은 뭐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유미의 이제 가맹점 수가 본격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자체 개발한 화장품이 70종 이상이 이미 거의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향 화장품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서도 실적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어서 금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실적에 대한 호조에 대한 얘기가 올라왔었기 때문에 급등을 보여줬고요. 네. 단기적인 상승으로 끝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진입보다는 차라리 추후에 좀 더 조정을 받은 이후에 진입해 보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고요. 넥스트아이는 계속해서 유망하게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편입해 두신다라고 하면 좀 추후에라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사볼만 하지만 오늘의 급등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예, 넥스트 아이 봐드렸고요. 저 이번에 하이비전 시스템 볼게요. 주가가 바닥을 잡고 서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호재성 뉴스도 있는 것 같고요. 원종윤 팀장께 들어봅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의 경우에는 휴대폰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주요 고객으로는 LG 이노텍과 삼성전자 등 이제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예.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매출액이 560억을 기록할 전망, 그리고 내년도에는 1360억 규모의 지금까지 반영되지 않았던 새로운 신사업으로 인한 그 실적이 반영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이 지속적인 실적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할 수는 있으나 지금 그 하이비전 시스템의 경우에는 16일부터 지속적으로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분봉으로 봤을 때 초반에 상승세를 보였다가 그 상승세 이후에 그 저항 구간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빠지는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똑같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오늘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슷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30분 동안 상승했던 모습이 고점이다라고 보시는 것도 오늘 한해서만 고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장 진입하시기보다는 오늘 흐름세를 보시면서 거래량과 그리고 개인이 얼마나 사는지, 외국인이 얼마나 진입을 하는지, 기관이 얼마나 진입을 하는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신 다음에 매력적이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오늘 종가로 매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급하게 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까지 이 시각 특징 좀 볼 거 봤고요.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김홍식 팀장, 골든트리 투자자문의 원종윤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하시는 전문가 연결해서요. 수익률 리뷰 듣고 오늘 포트폴리오 내 종목 어떤 종목 담을지까지 듣겠습니다. 전체 전문가 수익률 1위를 기록 중이신 분이시죠.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손여로 팀장 오늘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익률 차트에 많은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서도 오늘은 바이넥스를 좀 볼게요. 8월 13일에 매수가 됐었고 어제 종가 기준 수익이 한 10% 정도 나고 있는데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까요? 네, 우선 의약품 생산 및 생산품의 판매, 최근 이제 제약산업 신성장 동력으로 좀 주목받고 있는 이제 CMO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입니다. 그동안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 섹터라고 하면 이제 1월 말부터 이제 외국계 증권사의 공격적인 레포트와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섹터의 테마 감리, 그다음에 이제 네이처셀의 주가 조작 등을 좀 난항을 겪으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이제 그 가운데에서도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좀 시장이 방향성이 좀 잡히면 가장 많이
가장 먼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옥석을 좀 사전에 매집해 놓는 걸 좀 중요하다는 분석을 많이 좀 해주셨고요. 저 역시도 그 점에 집중해서 지금 투자 원칙을 가지고 이제 종목을 좀 엄선하던 중에 좀 해당 종목을 추천드리게 되었고, 현재 바이넥스는 이제 어제장에 좀 강한 상승이 나왔지만 제가 이제 방송 출연해서 최초에 말씀드릴 때 이제 바이오시밀러 양산 본격화에 따른 실적 개선보다는 지금 이제 시장에 존재했던 불확실성이 이제 회계 처리 관련 불확실성이 좀 조금 완화됨에 따라서 다양한 제약 바이오 섹터의 골고루 외인과 기관에 자금이 유입되면서 상승한 케이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바이넥스의 진정한 진짜 상승은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제약 바이오 섹터가 앞으로도 좀 쭉 상승하기보다는 좀 상승과 조정을 좀 반복하면서 이제 목표가까지 다가갈 텐데, 목표가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항상 기억해 주시고 전문가의 브리핑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바이넥스 오늘 거래되는 가격대 11,500원 선이고 목표 주가는 13,500원 설정을 하신 바 있습니다. 함께 사신 분들 참고하시고요. 손여루 팀장님,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오늘도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을 갖고 왔는데요. 제가 추천드릴 종목 마크로젠입니다. 1997년 유전자 이식과 유전자 적중 동물 개발과 판매를 주요 사업 목적으로 설립이 된 제약바이오 관련 소의 종목입니다. 코스닥 시장에 수많은 제약바이오 관련 옥석들이 많지만 모든 종목들이 동일하게 움직이지도 않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 이제 지금 출발 증시 와이드 시청하신 시청자분들이 이 코스닥에 상장된 모든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한 번에 모조리 다 매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근 차근차근 이제 날아가기 직전에 이제 한 종목씩 이제 걸음만 한다는 생각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관련 섹터에 위치한 종목이고, 앞서 설명드린 회계 처리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제약바이오에 대한 단기적인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대학병원과의 유전체 정보 기반 MOU 체결을 통해서 이제 개인마다 다른 유전 환경 생물학적 특성을 고려해서 적정한 약을 골라주고 진단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차후 성장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약바이오 관련된 섹터의 종목과는 다르게 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좀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으며, 이제 펀더멘탈 및 모멘텀 훼손이 아니라 시장 상황의 전반적인 하락에 의해 좀 하락을 겪은 종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군 내에서 이제 바이넥스와 더불어서 좀 가장 빠르게 튀어나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좀 판단이 되고요. 제약바이오 장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저가 매수의 기회를 좀 놓쳐서는 안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게다가 이제 외인과 기관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 물량을 잡아먹으면서 좀 매집을 해야 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어제 외인과 기관의 좀 대량 자금 나오면서 그들이 좀 저가 매수, 저가 포지션을 좀 선점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저와 같이 그들의 탈을 좀 빌려 쓰고 추가 상승 나오기 전에, 상승 시세 형성해 두기 전에 매수를 해두시면 좀 단기적으로 좀 맛있는 수익을 거둘 수 있으리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매수가는 제가 이제 36,500원을 설정해 드리겠고, 손절가는 불확실성이 완화되었지만 사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좀 리스크가 좀 다시 한 번 더 부각되면 좀 이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지지권 35,000원을 설정을 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박스권 중단부인 47,000원을 잡고 제가 직접 방송 출연해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여루 팀장의 수익률이 좋아서 전화 연결도 자주 되고 포트폴리오 내 종목도 다양화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추천주 마크로젠 주셨습니다. 35,000원 목표 주가였고요.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손여루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장한 지 30분 정도 넘어가고 있고요. 시장 흐름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최윤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S&P 500 지수가 이 기술주를 중심으로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양지수 상승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부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0.26% 상승하면서 2276.06을 지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도 70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도 73선에서 출발을 하면서 19분경에는 79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도 계속 70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361억 원 그리고 275억 원 사고 있고 기관은 600억 원 넘게 현재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흐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1%대 상승을 하면서 45,000원 그리고 79,000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듯합니다. 셀트리온 1.30% 상승하면서 272,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골드만삭스 리포트로 과도하게 이 주가가 빠지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이 감리와 회계 처리 기준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지면서 현재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0.66% 빠지면서 45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최근 포스코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1%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3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고 철강제 가격들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LG화학과 네이버 오늘은 각각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가 어제와는 다르게 0.40% 상승하면서 12만 6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도 현재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0.31% 상승하면서 789.62를 지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는 787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10포인트 뛰면서 현재 790선에서 출발을 했고 18분경에는 792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200억 원 넘게 사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들 매도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CJENM 오늘 1% 가까이 뛰면서 24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이 컨텐츠주들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재 1% 넘게 상승하면서 94,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라제는 0.16% 빠지면서 62,000원대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또 어제 이 강세를 보였던 HLB 오늘은 0.31% 빠지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나노스는 9% 가까이 급등하면서 8,500원에 거래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메디톡스가 이 보합권에 들면서 63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바이로메드가 어제 7% 넘게 상승을 했었는데 미국에서 당뇨병과 관련해 임상 3상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는 21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52시간 제도로 최근 신작 게임 출시에 대한 고민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이미 신작을 발표하고 해외로 확대하려는 기업들이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오늘도 0.33% 상승하면서 24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1%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선샤인 등의 해외 판권 매출로 실적이 본격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는 10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현대중공업이 6% 넘게 상승하면서 11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들이 대부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대미포조선도 오늘은 5% 넘게 상승하면서 9만 6천 원대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신저가를 기록했던 풍사는 4% 넘게 상승하면서 3만 3천 원대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LIG넥스원 오늘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대로템이 현재 3% 넘게 하락하면서 3만 원대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엘리베이도 오늘은 3% 넘게 하락을 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고요. 쿠쿠홀딩스 3% 넘게 하락하고 있고 쌍용양회, 대상 오늘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1위와 2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고 3위와 4위는 바이오주들 올라와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신라젠, HLB 그리고 5위부터는 삼성전기, 현대로템, 네이버, 인스코비 이렇게 현재 인기 검색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5위인 삼성전기부터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MLCC 가격이 평균 30%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삼성전기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는 이 중국 업체들의 스마트폰, TV, PC 등 제품의 기능
상향 경쟁이 새롭게 점화되면서 중화권 MLCC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부터 삼성전기가 전략적인 MLCC 가격 인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한 바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3, 4분기 영업이익을 사상 최대치로 경신하고 2018년 연간 영업이익이 1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2% 넘게 상승하면서 14만 6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7위 네이버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이버는 미국의 커머스 비즈니스 플랫폼 기업에 100억 원을 투자하고 이 해원제 공동구매 서비스 매스트랍에 4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네이버는 해외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를 진행했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함께 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증권사들은 이와 같이 투자 범위를 넓혀가는 것은 앞으로 성장 동력을 낼 것이라며 네이버에 대해 매수 의견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현재 0.54% 하락하면서 74만 3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효은이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희 출중 2부 시간은 종목에 집중해서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와 있고요.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이 돼 있네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추천주 함께 들어볼게요. 네, 최근에 그 조선업종의 그 반등세가 이제 심상치 않게 이루어지고 있죠. 뭐 실적은 아직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쌍바닥을 찍고 나서 이제 움직이는 이런 양상이 어떤 주가의 변화의 모습이 보여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오늘 그래서 삼성중공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갖고는 그 수주 소식도 나오고 많은 얘기가 있었죠. 최근에 이런 것이 발판이 되는 것은 최근 유가 인상이 좀 힘입어서 최근에 이제 발주가 서서히 늘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에 힘입어 갖고 이제 삼성중공업은 최근에 이제 LNG 선을 2척을 수주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누적으로 한 33척을 수주를 했죠. 금액적으로 한 36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런 그 기반이 되는 것이 지금 현재는 어렵지만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갖고 주가는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부터 시작해 삼성중공업 전체적으로 조선업종의 업황과 별도로 주가는 서서히 상승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이 흐름은 하루아침에 끝날 것이 아니라 더 이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올 4월이죠. 유상증자를 통해서 1조 4천억 정도 자금을 마련했기 때문에 충분한 실탄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수주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서 힘입어서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보면은 역시 그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도 역시 상승의 하나의 축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겠고요.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그 작년 12월 말의 저점 그리고 올해 7월 24일 날 7월 20일경의 저점 이런 것은 쌍바닥을 형성을 해서 1차적인 목표가는 이제 9천으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시작되는 그런 가격 선상에서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보시면서 일단 가격 전략을 보면은 현재가 매수의 목표가는 그 9,000원까지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6,500원 이런 가격 전략을 드리면서 최근에 그 항상 일단은 가격에 우선 그리고 시황에 우선하는 이런 중공업도 관심에 편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장 조선주가 강세죠. 오늘장뿐만이 아니라 최근 한 달 동안 조선주가 반등세가 두드러졌었는데 그중에서도 삼성중공업을 저가 매수 포착주로 주셨습니다. 반등을 확인하고 있고 추가 상승도 기대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전장 마감 전략, 오후장 투자 전략까지 짜겠습니다. 오늘은 주식 여신 손지유 대표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 국내 증시 양지수가 의미 있는 상승을 보였고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타나는데 먼저 오전장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오늘 22일 수요일 오전장 현재 고른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외국인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매수를 보여주다 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승 흐름이 조금 더 유효한 가운데 흘러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침에 많은 종목들이 조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도 규모 확대로 살짝 눌러주고 있습니다. 어제 밤 사이요, 미국 뉴욕 증시가 미국 무역 분쟁 관련 협상과 잭슨홀 컨퍼런스를 기다리면서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등 투자 심리가 굉장히 개선된 상태인데요. 특히 우리나라도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에 힘입어서 미국장이 좀 반도체, 산업재 이런 쪽이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동안 좀 물려왔던 거 전거래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은요, 달러의 강세 압력이 좀 진정되고 보호무역과 관련된 불확실성 완화 등에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상반기 내내 좀 증시를 압박했던, 누르고 있었던 악재들이 좀 완화된다라는 측면에서 좀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신중하게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아직까지 글로벌 총 수요에 대한 우려가 좀 해소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 발언 이런 것들 기다리는 게 정치인이에요. 그렇죠? 정치인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보면 11월 초에 중간 선거 이후에 트럼프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부분도 조금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그 때문에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좀 지금 지수 반등을 좀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는 걸 전제로 한 대형주 위주의 매수보다는 조금 신중을 가하면서 바닥권에서 실적 위주로 그리고 좀 배당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코스닥이 외국인 매도 규모 확대로 788포인트 현재 기록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또 이제 아침에는 빨간불을 많이 키우다가 좀 지금 현재는 좀 밀린 상태입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섹터로 분위기가 많이 유입이 되면서 좀 중소형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조용하게 막판 돼서야 좀 따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중소형주들 아침에 강하게 나온 이후에 지금 아침 시가가 가장 높고 점점 가격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내 종목이 조금 지금 안 나가고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조금 누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수급 부분 좀 유의하면서 전체적으로 흐름 같이 보면서 오늘 오전장 보시면서 오후장까지 가능하면 장중 매매보다는 오후장 매매가 조금 더 괜찮은 매매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장 추천 종목 있으신가요? 네, 오늘 추천 종목은 삼성제약입니다. 자, 삼성제약은요, 1929년 설립된 제약기업입니다. 가스, 명수, 쓸기담, 우광청심원 등의 대표 제품을 다수 보유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매출 기반으로 신제품 개발과 신규 전문 의약품 출시도 꾸준히 하는 기업입니다. 작년에는 화장품 사업체인 삼성 메디코스 지분 100%를 매각하면서 화장품 제조 사업에서 철수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고요. 본래 업무인 일반 의약품 및 전문 의약품 사업을 좀 강화하면서 체질 개선에 따른 투자 목적으로 얼마 전 유상증자를 단행한 상태입니다. 췌장암 치료제인 리아베스주의 사용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생산 설비 확충이 좀 시급한 상태에서 유상증자는 시설 투자와 운영 자금 등의 사용될 계획으로 단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라이백스주 같은 경우 임상 1, 2상 임상시험에서 3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한 결과 면역, 종양 및 암 반응에 심각한 부작용이 없어 안정성이 입증이 된 상태입니다. 특히나 세포치료제와 달리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요. 췌장암 임상시험 종료에 맞춰서 이 라이백스주 임상시험 종료에 맞춰서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도록 유상 자금을 시설 투자로 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기대를 두고 볼 만한 포인트도 있고요. 1분기에는 실적 개선에도 좀 성공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생산 효율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율을 얻으면서 건강기능식품의 매출도 조금씩 상승을 하고요. 건강기능식품은 작년에 특수형 캡슐 제품의 생산 라인 설비 투자도 완료돼서 매출이 조금씩 좀 더 올라오고 있고 형상 파우치 라인도 완성이 됐다고 하니까 실적 개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부분에서도 기대를 해볼 만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현재 외국인 매수세가 근래 유입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3,200원 라인 아래에서 현재 3,135원입니다. 요 라인 아래에서 매집을 하면서 단기로는 3,500원 저항을 목표로 하고 조금 더 보시는 분들 중장기적으로는 권리락전 가격인 4,500원까지 올라올 것을 목표로 잡고 가셔도 됩니다. 손절가는 2,700원 이탈 시 전저점 점초점이죠. 요 라인 이탈 시 매도하는 걸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장 추천 종목 삼성제약까지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주식여신 손지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8시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